정책일간 7일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해결하고 주요 경제 지표 악화에 따라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긴급 지원 차원에서 추경을 하려는 문제 의식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을 하고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고 정책 성과가 체감되지 않아서 문제라는 대통령과 여당의 현실 인식이 문제입니다. 그 주장대로라면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면 경제가 나빠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추경을 해야 한다면 대통령과 여당이 부디 인식을 바꿔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정책부터 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이번 추경에서 나랏빚을 내지 않고 여유자금 3.1조 원에 내에서 추경을 추진해야 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추경안 심사를 꼼꼼하게 진행하고 그동안 정말 긴급한 재난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 대책 예비비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4,338억 원을 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경이 안 돼서 재난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재난 대응 때처럼 급하게 쓰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비비입니다. 빚내서 추경으로 도로 건설하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청구서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예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1.3조 원의 7개 사업은 고용기금이 2017년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되었고 현재 고용보험기금이 법정 적립 대우를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상태임에도 또한 21년 적립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정부가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법정 배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고용보험료를 더 걷는 등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겁하게 이러한 책임을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일자리 복지를 하겠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정 개혁도 해야 합니다. 비겁하게 전 정권이 모아놓은 기금을 써면서 생색낼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용기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중요한 과제인 공공개혁, 재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사회가 총수 일가를 견제하지 못하고 금권유착의 위험성을 보였던 대표적인 사례가 박상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입니다. 올해 3월 주총 시즌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여당과 가까운 인사들을 사회이사로 선임하고자 하였고 정부 여당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현직 최고위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사회이사이자 감사위원인 이형석 이사가 사회이사를 사퇴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사퇴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정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있다면 여권 인사들이 상장기업의 사회이사로 정부의 로비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정상화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더 이상 정쟁을 중단하고 무조건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합의 처리냐, 합의 처리 노력이냐에 논란을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정상화를 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선거법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작년 12월 15일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합의를 한국당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합의처리 노력이냐라는 등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한국당의 이러한 논쟁은 무리한 요구이며 국회를 정상화시키지 않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국회에 복귀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